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제 우리가 문제집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동산 공시법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은 지적의 파트고 2편은 등기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편 지적의 파트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14페이지의 문제 1번이죠. 그죠? 그 문제 1번에 보면은 토지의 조사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자, 2번에 보면 이렇게 내놨어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자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요. 처음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죠? 그럼 달라졌다면은 토지 이동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에다가 합니다. 그러면은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낼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때 이 등록의 주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 등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등록을 할 때 무엇을 등록을 하느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죠? 이걸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는데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달라졌다면은 토지 이동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신청에서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하느냐? 소유자가 한다 이 말. 그런데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안 해요. 안 하면은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 이동 중에 있잖아요. 그죠? 각종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느냐, 사업 시행자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그러면 요 위에 세 개 있죠. 이거는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대위 신청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신청을 안 해. 안 하면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 이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조사를 했다면 토지 이동 조사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신청 파트에서는 이렇게 내려봤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토지 이동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 그거는 지적소관청에 한다. 그럴 때 토지 이동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요 결정권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1번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럴 때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지적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보면 이렇게 내놨죠. 그죠? 토지 이동이 있는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분 면적 경계를 좌표를 결정하려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한 계획은 이래 나오죠. 요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죠? 즉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때는 계획 수립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이제 이래 나눴죠. 그죠?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이죠. 그죠? 그러면 기억을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니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분 면적 경계 잡은 조사 청량하여 지력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다가 동그라미를 집어서요. 등록.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는 있잖아요. 요거를 냈죠. 그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할 때는 우리나라 토지 있죠.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합니다. 모든 토지. 그래서 딱 이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줄에 갑니다. 지력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분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력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래 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등록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이며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은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력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4번으로 가보세요. 4번에 가면은 우리가 토지의 조사 등록에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래 나있죠.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3번에 볼까요? 지력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자르세요.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그럼 틀린 지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그죠? 자, 우리는 지적에 관한 업무는 누가 보느냐?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그럴 때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게 있어요. 그 승인을 받고 보는 거는 대표적인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지번 변경입니다. 하나가 축척 변경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 반출이에요. 그래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출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할 때 안 했을 때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등록하느냐 안 받고 등록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틀리냐 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승인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있잖아요. 등록 절차에 대하면서 옳은 것은 있죠. 답은 2번이죠. 요게 바로 요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등록할 때는 제일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했다면 조사부를 작성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조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지도 공부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래 놨죠. 이게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1번을 보세요. 지력소관청이라면 지력공부에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자, 그거를 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이래 놨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풀을 때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은 이렇게 풉니다. 우리가 지적소관청이죠.
이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때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부르느냐 아니면은 국가기관이라고 부르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에 지목이라면은 토지의 주된 죽었습니다. 형상. 우리나라 지목은 있잖아요. 용도 지목이죠. 그죠? 용도. 그래서 지목을 분류할 때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을 부여한다. 이게 토성 지목입니다. 땅의 모양에 따라 지목을 부여한다. 이게 지형 지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 용도에 따라 지목을 분류한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형상이 아니고 용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은 3번이죠. 3번. 그럼 4번으로 가세요. 토지의 표시라면은 지도 공부에 있는 토지의 소재 지번 자 줄 것입니다. 소유자.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표시는 이거죠.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걸 우리가 토지의 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의 표시 속에는 소유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가면은 좌표라면은 지력청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자 줄 것입니다. 경위도 좌표 이게 틀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좌표라는 게 있죠. 그죠? 이 좌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좌표라는 거는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를 말하는 것이지 경위도 좌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6번에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에 역시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나왔죠. 답은 3번이죠. 3번. 자, 우리가 지목이라면 토지의 지형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형이 아니고 용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도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8번에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된 관련 법률상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아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래 놨죠. 그죠?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양입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입지 요리 나눴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 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일필일목의 원칙입니다. 저 하나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있고 종이 있다면 종은 주에 전부 다 포함을 시키죠. 그죠? 이걸 양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입을 하는데 양입이 안 되는 게 3개가 있죠. 그죠? 그럼 요것만 딱 외웁니다. 그래서 대는 양입할 수 없어요. 여기서 대는 양입할 수 없다 할 때 대는 3가지입니다. 하나가 과수원입니다. 그죠? 하나가 목장용지죠. 하나가 묘지입니다. 그래서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양입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다.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다. 요 3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문제를 보면 일어났죠. 자, 일어나서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된 법상 토지의 조건에 다음 같아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라는 게 양입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이 소리입니다.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3번에 보면은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죠. 유지의 면적은 300이죠. 그러니까 3,000에 300은 10%입니다. 따라서 10%를 초과하면은 양입할 수
없어요.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양입할 수 있다. 따라서 3,000에 300은 10%를 초과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양입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에 보면 이래 놨죠. 가수원의 면적이 1000이죠. 유지의 면적이 120이죠. 그 이거는 10%를 초과했죠. 그러니까 양입할 수 없어요. 2번에는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죠. 유지의 면적이 210이죠. 10%를 초과했죠. 양입할 수 없어요. 4번으로 갑니다.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죠. 유지의 면적이 400이죠. 이 400은 10%는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나 330제곱미터는 초과했죠. 그죠? 그러면 양입할 수 없어요. 5번에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죠. 유지의 면적이 500이죠. 5000에 500은 10%는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나 330제곱미터는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양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양입할 수 있냐 없냐 일어날 때 답은 4번이죠. 4번에 보면은 3000제곱의 양의장에 접속되어 양의장의 편의를 위한 250이죠. 자, 3000에 250은 10%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니까 양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있잖아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현행법령상 자,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공사를 중과해 새로이 지르구매 등을 실시하는 청량은 일어났죠. 그럼 여기서 청량의 종류는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 지적파트에서 청량의 대상은 13가지가 있습니다. 그 13가지 중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을 무슨 청량이라 하느냐 이 소리죠. 그죠?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은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요거를 외워두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을 무슨 청량이라 부르느냐 이라면은 지적 확정 청량. 그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11번으로 가면은 현행법령상 필지의 성립 요건으로서 틀린 것은 일어났죠. 그죠? 그럼 여기서 1필지의 성립 요건이라는 말과 유사한 글자가 합병입니다. 합병.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풀죠. 여기에 두 필지의 토지가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이걸 한 필지로 하는 게 합병이죠. 그죠? 그 말은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라는 말과 합병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는 말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양자가 두 개가 두 필지죠. 그죠? 이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지목이 동일해야 됩니다. 축척이 동일해야 됩니다.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1번에 볼 때 일어나죠.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일어나죠. 그럼 지번 부여 지역은 우리가 동과 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시에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삼성동이다. 여기가 삼성동이다. 동이 같죠? 그럼 한 필지가 될 수마다 있다. 이름. 두 번째, 각 필지의 주거서입니다. 면적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두 필지가 한 필지로 될 때는 면적은 얼마든지 달라도 되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번은 면적이 아니고 지목입니다. 지목. 그래서 면적이 동일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지목이 동일해야 한 필지로 획정할 수 있다. 이래야 됩니다. 세 번째,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네 번째, 축척입니다. 축척이 동일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각 필지의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된다 이 말이죠. 물리적으로 연속된다는 말은 여기 있는 중간에 도로나 하천으로 끊어지면은 한 필지로 획정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가면 이제 지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배우느냐 할 때 이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뭐를 배우러 가느냐 할 때 자,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시험에 있잖아요.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는 있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 토지의 표시에서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소재는 우리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좌표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면적이 있고 경계가 있다 이 말. 그럴 때 처음에 지번으로 간다 이 말. 지번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번은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그럼 여기서 지번을 나올 때 있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지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세 가지 요건을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세 가지 요건은 처음에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 앞에는 산자를 붙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할 때 요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33일에 돼 있죠. 그럼 요게 본번이고 요게 부번이죠. 따라서 본번과 부번에는 요걸로 표시하고 이걸 읽을 때는 뭐로 읽는다? 의로 읽는다. 요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요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이 있죠. 그 첫 번째가 신규 등록 전환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요렇게 되어졌죠. 그럼 신규 등록 전환에는 원칙이 있죠. 원칙. 요게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입니다. 그죠?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입니다. 본번. 그러면 요 예외가 적용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는 여러 필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이제 토지 이동이라면은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할 일어나면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본번에 이러면 또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입니다. 부번. 예외는 건축물이 있는 것을 우선으로 부여한다 이 말. 그럼 이제 세 번째 합병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이 일어날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그죠? 원칙은 본번 중 선순위 지번입니다. 본번 중 선순위 지번. 예외는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데 요 건축물은 신청을 해야 주는 거죠. 그죠? 신청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이렇게 놓습니다. 지적 확정 청량이죠. 그럼 좀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출제인이 물을 때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이름으로도 되고 지적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 이름으로도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번 변경이 있습니다. 축척 변경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요거는 이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따라간다. 따라서 이 5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죠? 원칙은 종전지번 중 본번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번을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림으로 놓으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시험에는 그림으로 놓는 게 아니고 문자로 놓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보고 들어갑니다. 하나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합니다. 분할이 있죠, 그죠? 합병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5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위원회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본번 아니면 부번입니다. 여러분들 볼 때 요게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의 원칙은 부번이, 근데 예외는 본번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분할에는 원칙은 부번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합병은 원칙은 본번입니다. 본번.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지력 확정 청량은 원칙은 본번입니다. 본번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종전 지번 중 본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또 본번이 또 나오죠. 그죠? 예외도 본번이다. 요거를 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페이지에 보시면은 1번을 보세요. 지번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이랬죠. 답은 1번이죠. 1번은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 이게 틀렸죠. 여기서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에서 먹고 남동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까요? 옳은 것은 일어났죠. 자, 그럼 1번에 갑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에게, 자, 줄 것입니다.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한 경우에는 그 지번부에게 줄 것입니다. 최종 본번의 부번, 이게 틀렸죠. 그죠? 이 말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됐죠. 인접됐다면은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이에요. 본번. 그래서 거기에 부번 이러니까 틀렸다 이 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등록 전환 경우에 대상 토지가 죽었습니다. 여러 필지. 여러 필지가 여기에 있죠. 여러 필지입니다.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그 지번부에게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의 부번에다가 줄 것이요. 부번이 아니고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이잖아요. 본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볼까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지번을 하고 나머지 필지에는 본번에 최종, 자, 줄 것입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일어났죠. 분할은 있잖아요. 요거잖아요. 이거는 뭐가 틀렸냐면은 최종 부번, 다음 수문부터 부번인데 여기서는 본번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5번으로 갑니다. 축적 변경에 따라 지력 소관청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죽겠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지번 부여하면 준용한다 일어났죠. 이게 틀렸죠. 여러분들 요리로 와보시면 있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축척 변경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 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래 해야지. 축척 변경은 신규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러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이 됩니다. 4번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중 동일한 지번부에서 365필지가 3필지로 분할된 후 그 중 1필지가 다시 3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는 본번에 대한 부번 설정의 방법은 일어났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푸실 때 요래 푸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있잖아요. 책에 이래 나와 있죠. 365번지죠. 그러면 요게 365번지라면은 3필지로 분할하면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365, 365의 1, 365의 2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또 3필지로 분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필지로 만약에 분할했다면 이렇게 만약에 분할이 됐겠죠. 그러면은 365의 2, 365의 3, 365의 4, 365의 5, 6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죠? 3번. 365에 3, 4, 5, 6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어요. 틀린 것은 일어났죠. 자, 여기서 1번이죠. 1번. 1번을 봅니다. 등록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죽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본번의 번호 불합리하게는 그 지번부에게 자 죽었습니다. 최종 본번의 부번 여기서도 부번이 틀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일어났죠, 그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예외죠. 예외는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질 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수는 또 본번입니다. 본번. 부번이 아니고 뭐다? 본번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는 겁니다. 5번 해볼까요? 틀린 것은 일어났죠. 그죠? 답은 3번이죠. 그럼 3번 해볼까요? 축척 변경 시행자에게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그 지번부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자, 줄 것입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푸실 때 이거잖아요. 축척 변경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합니다. 그러면 지력확정 청량 실시 지역은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번입니다. 본번. 그러면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이라는 것은 신규 등록 전환에서 나오는 말이지 축척 변경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에 보세요. 틀린 것 일어났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답은 2번이죠. 자, 2번을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사무소에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집은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이래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풀 때 이렇게 봅니다. 합병은 원칙은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부여한다. 이 말. 그런데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있는 곳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며 건축물이 있는 곳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논리죠. 그죠?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기는 5번지고 여기는 6번지입니다. 그럼 이 두 필지가 합병을 하면 당연히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이래 있다 이 말. 그러면 건축물이 있고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즉 6번지죠. 그죠? 이거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다 이라니까 신청한 경우에도 선순위이라면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에도 역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일어났죠. 답은 3번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3번으로 가볼까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집은 분할 지번을 하고 요까지 맞습니다. 나머지 필지의 집은 자 죽었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수는 또 본번 이게 또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할은 있잖아요. 최종 부번 다음 수는 또 부번이에요. 본번이 아니고 부번이다. 부번. 그래서 7번의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은 일어났죠. 자, 1번에 갑니다. 지적 소관청이 죽었습니다. 지번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죽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게 틀렸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시도지사의 승인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는데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고 보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지번 변경, 하나가 축척 변경, 하나가 지적공부 반출 딱 외웁니다. 1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2번으로 갑니다. 임야대랑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이 뒤에가 틀렸죠. 지번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앞입니다. 3번에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남서 골줄 꼽으세요. 지번은 북동남서냐 아니면은 북서에서 남동이냐 이 소리죠. 그죠? 북서에서 뭐다? 남동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분할의 경우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 적었습니다. 본번. 분할은 본번이냐 부번이냐 이 말이죠. 분할은 부번입니다. 틀렸습니다. 5번에 답은 그러면은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8번에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갔어요. 그죠? 9번으로 가면 이래는 틀린 것은 일어났죠.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해볼까요?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등이 되는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 등의 신고시 제출한 죽었습니다. 지번별 조서 이게 틀렸어요. 자, 여기로 와보시면 있잖아요. 이렇게 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야 부여하느냐, 완료되기 전에 부여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완료되어야 부여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완료되기 전에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완료되기 전에 부여할 때는 뭐에 따라서 분류하느냐? 그게 사업계획도입니다. 사업계획도. 지번별 조서가 아니고 사업계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시면 있잖아요. 10번입니다. 현행, 자, 지번 부여할 때 옳은 것이도 옳은 거. 옳은 거는 답은 4번입니다. 다 4번이죠. 1번으로 갑니다. 지번은 지력소관청이 지번부일부로 남동에서 북서, 이게 또 틀렸죠.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고 북서에서 남동. 두 번째,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랑 임야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가 아니죠. 산자죠. 그죠? 산자. 틀렸습니다. 3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분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분 사이에 막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이게 틀렸죠. 그죠? 이거는 여기서 이걸 이랍니다. 본번과 부분 사이는 이걸로 연결하고 읽을 때는 의로 읽는답니다. 의로 표시한다가 아니고 의로 읽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5번으로 가세요.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죽었습니다. 후순위 이게 틀렸죠. 합병은 선순위죠. 후순위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1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